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란이라는 국가 그리고 이란의 운명,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중동 최강국 지위 쟁취한다. 에너지 재앙 이주가 고비 그리고 미국 지상군 투입은 파멸의 구렁텅이 이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레바논전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를 또다시 이제 침공했습니다. 전면전 수준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강도 높은 공격을 시작했는데 제가 뭐 이란전에 정신이 팔려서 레바논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뉴스로 이렇게 뭐 이스라엘군이 고전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 안 봐도 뻔합니다. 이 레바논 먼저 이란과 똑같습니다. 지형적인 것 그리고 요새화된 것 이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죠. 자, 레바논 남부는 방어용 지하 통로가 지상의 도로망보다 더 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헤즈볼라가 그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형과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유인하고 매복하고 공격하고 이것을 매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헤즈볼라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탱크를 몰고 들어가도 발밑에 이제 지옥불이 기다리는 거죠. 과거 레바논 침공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레바논 상황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군이 폭격을 해서 민간인들을 해치고 이런 것은 좀 우려가 됩니다만 전쟁 자체는 이제 이 헤즈볼라가 밀어낼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이스라엘은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공격을 했습니다. 사실상 전면전입니다. 이때 헤즈볼라에 의해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퇴각하고 자 이제 보복으로 약이 올라가지고 집속탄 드피크미죠. 미국산입니다. 100만 발 이상을 레바논 남부에 뿌렸습니다.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들고 이런 이제 보복을 한 1년 반 동안 이제 계속 퍼보죠. 그러다가 휴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헤즈볼라 측도 계속 로켓포를 이제 이스라엘 북부 쪽에 쏘고 한국에서는 이 헤즈볼라가 또 이제 로켓 테러를 했다. 그것이 뭐 아이언돔이 잘 막아낸다. 뭐 이런 영상만 틀었지만 그러나 집속탄 100만 발을 레바논 남부에 뿌려댄 것 이런 것은 이제 언론이 보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때 이스라엘군을 축출하고 이제 레바논 국민들이 헤즈볼라를 다시 포기 시작했죠. 뭐 그전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반군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인이 50%이기 때문에 자 이제 뭐 시아파 추종하고 또 뭐 물론 뭐 이 헤즈볼라에는 다른 종파도 있습니다만 이들 회교도 세력에 대해서 좀 이제 냉소적으로 봤죠. 그런데 자신들을 지켜주었다. 결국 이 이제 헤즈볼라는 정식으로 이제 정치 단체가 되어서 국회에도 진출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대민 봉사도 하고 이렇게 지지층을 확대해 나갔죠. 그리고 이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국제법은 분명히 이란의 손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엔에서는 이란을 비난하는 거죠. 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해서 다른 나라의 경제적인 고통을 야기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일단 이란이 먼저 공격을 받았다.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는 이란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먼저 때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권을 발동한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바로 런치패드.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 국가들, 바로 걸프만 지역의 국가들, 동시에 사우디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유엔에서는 이들의 책임을 특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들을 쓸 이유 없이 괴롭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란을 걸은 거죠. 자, 그런데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 33145 제3국이 자국 영토를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국가를 런치패드 공격의 원점으로 사용해서 이제 공격을 한다. 이때는 그 국가도 전쟁 대상이 됩니다. 공범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유엔 총회 결의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언급하길 거부합니다.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는데 이란의 논리는 심플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쿠웨이트부터 모든 걸프만 연한 국가들 이들이 이란에 대한 공격의 공모자다. 즉 런치패드 공격 원점을 제공하거나 혹은 영공을 열어서 이란을 때리는데 협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쟁 당사국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한 것은 뭐 이제 중간에 공해상이었던 루트 이것을 막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국가들의 경제적인 어떤 전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카타르가 좀 애매한 상황인데 걸프만 연한 국가들은 뭐 이란을 성토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란과 가스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가스전은 이란 거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뭐 카타르 영역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대외 수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카타르는 이란산 가스를 카타르로 가져와서 액화를 한 다음에 유럽에 수출하고 이 포션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 카타르 가스 수출 물량이 있죠. 그중에 상당 포션이 이란 겁니다. 네, 이거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자, 그리고 포드 항목.
포드 항모가 이제 심각하다, 뭐 그냥 세탁실에서 화재가 났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들리는 루머에는 어떤 수병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에 반대해서 이제 이 안에서 큰 사보타주를 했다. 뭐 폭탄을 하나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뭐 극단적인 일은 가능합니다. 군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배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머리가 헷가닥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저 근본적으로 이 포드 항모의 문제는 사출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온갖 잡다한 문제가 있습니다. 2017년에 취역한 최신형 함정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뭐 불과 9년 전입니다. 항모 기준에서는요. 자, 그런데 사출기 문제가 계속 해결되고 있지 않다. 일단 중국 측 영상을 보면은 이 전자기시 사출기가 잘 작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포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국 항모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번 사태 때 전쟁에 투입해서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투입을 취소하고 아예 본토로 가져와서 뭐 조만간에 퇴역시키지 않을까, 그런 이제 극단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란 뭐 엄청난 산악지대죠. 이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테헤란입니다. 테헤란 바로 위에도 뭐 엄청난 산맥이 있고, 자, 여기서 미국이 과연 지상전을 수행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지난 35년 동안 정규군을 상대로 군단 규모의 기동전을 치른 적이 없다. 이 1991년이 마지막입니다. 2003년에 이라크 침공, 이것은 이미 이제 이라크군이 무너진 상태죠. 내부에서 이제 시아파가 준동해서 무너뜨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 73년 이래 동등한 전력을 가진 즉 중국입니다. 중국이 한국전에 투입되었죠. 이때 이 군단 규모 이제 기동전을 치렀는데 그 이후에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베트남전도 아니죠. 자, 그래서 이란의 요새를 침공해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다. 어떻게 이런 산맥을 넘을 겁니까? 저 웃기는 이야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미국이 전쟁 물자를 많이 축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반박을 하실 수 있는데, 대이란 지상전 운운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 제대로 아는 파트는 병참 관련 미국과 컨트랙트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시리프트 캐파시티를 대폭 축소해 왔습니다. 해상수송, 특히 군 관련된 것. 2023년부터 이스라엘의 군수 물자를 실어나르고 하마스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후티와의 전쟁 때 또 이제 미군이 써야 되기 때문에 막 바레인으로도 계속 실어나갔습니다. 군 수송선이 부족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군 컨트랙트가 이것을 담당합니다. 군 수송선. 그런데 반복되는 항해로 선원들이 9개월 동안 집을 가지 못했습니다. 노후화된 수송선, 운송 관련돼서 온갖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C-130기 수송기로 뭐 실어 나르는 거 TV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뭐 하늘에서 보면 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수송선 한 척이 수송기 수백 대를 한 번에 커버합니다. 당시 전쟁은 대이란 지상전에 비하면 이제 앞으로 있을 전쟁에 비하면 애들 장난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보호받는 uncontested 하역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 항만 전역이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물자나 병력이 쌓이는 걸, 이것은 이제 이란이 미사일 공격으로 타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깃발. 중국 깃발입니다. 중국 국적선들이 지금 뭐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오일을 실어가고 또 화물도 실어오고, 물론 이란에만 실어오는 것은 아니고 뭐 사우디 이런 데도 갑니다만, 이들은 그냥 자유롭게 이제 물자를 이란에 전해주고 또 이란의 석유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제재를 할 수가 없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상대는 중국 국적선입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다른 계약선 이거 보내지 않았습니다. 중국 깃발을 단 국적선만 의도적으로 보낸 겁니다. 쏠테면 쏴봐라. 쏠테면 쏴봐라. 이런 식으로 보낸 겁니다. 만약 미국 지상군이 투입이 된다면 어떤 섬을 점령한다. 뭐 이것도 사실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두들겨 맞는 거죠. 그리고 본토를 뭐 침공한다. 쿠웨이트 쪽에서 혹은 차하바르 남쪽에서 발루치스탄 지역에서 가능은 한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란은 처음에 문을 열어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어서 들어와 하면서 들어온 다음에 때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적군을 가장 이제 괴롭힐 수 있는, 그리고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죠. 뭐 크루스크를 염두에 올리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미국이 이제 장기 소모전에 들어간다. 병참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물자 동원력이 크다고 생각되지만 이란은 멸 안 되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로, 뭐 식량도 그렇지만은 지하자원 엄청난 천문학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뎁스가 깊죠. 자, 그리고 미국이 손을 대지 못하는 중국, 러시아의 국적선, 그리고 배후의 육상 루트가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서 이제 트럭이 계속 들어오고 이런 장면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하루에 400대의 드론을 생산하고 현재
10만 대 이상의 드론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미사일 역시 중국의 지원으로 원활하게 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한다. 목표가 없다는 거죠. 무엇을 하면 자, 하메네이를 제거하면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죠. 지도자 제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이 이란이라는 땅덩어리를 점령을 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목표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일단 미군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뭐 하르그 섬이나 이런 것을 장악하고 이란과 이제 빠른 딜을 하려는 것 같은데, 자, 대표적인 사례가 우크라이나 이제 쿠르스크 침공입니다. 쿠르스크 일정 부분을 먹고 러시아와 딜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토 용병 최정예 6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 4만이 죽고 도망 나왔습니다. 엄청난 패배죠. 이란은 물론 러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란 뒤에는 미국이 건드리지 못하는 물량 깡패가 있습니다. 중국이죠. 자, 그 다음에 화력 깡패 이제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들의 전쟁 물자 수송을 온전히 막아낼 수 없습니다. 결국 원정군 미군보다 안방의 이란군이 물자 동원력이 훨씬 크죠. 장기 지상전이야말로 전쟁의 꽃으로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란은 미군 상륙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이 미끼를 멍청하게 무는가이죠. 자, 오늘 증시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트럼프의 사기질, 자, 이제 휴전한다면서 쫙 하고 그 다음에 퍼올립니다. 물론 콜옵션 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란이 웃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세계는 지금 이제 이란 상황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증시가 급락하고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앞에 글을 썼는데 오늘 좀 황당한 뉴스가 올랐는데, 자, 이란이 중국 국적선인데, 중국 컨테이너 국적선인데 이란으로 들어오지 않고 사우디나 이런 데로 가는 것, 이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회항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이야기 좀 번복을 하겠습니다. 자, 이란으로 들어오는 거 다 허용이죠. 그리고 중국의 우호국이라고 하더라도 걸프만 연한 국가들에 가는 것, 여기 이제 제재를 가한 겁니다. 이란이 GCC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갈수록 터프해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 운송사 입장에서는 뭐 사실 뭐 별 상관이 없죠. 화주들이 문제죠, 화주들. 자, 그리고 유가가 이제 98.74불, 뭐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급락하고 유가가 급등하자 트럼프는 또다시 뭐 옵션을 사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타쿠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은 먹히지 않습니다. 양측이 소년이 되었죠. 자, 이 다니엘 데이비스 이제 중대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한다. 이것이 어떤 특정 섬, 여기에 국한된 거다. 이렇게 되어도 우리가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이제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부대를 전초 부대로 보낸다. 진짜 이제 지상군 막 10만, 20만 이렇게 보낼 계획을 몰래 만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더 크게 망하게 된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미국 장성들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군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20년 넘게 비대칭 전력을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더 가까이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군 기지, 걸프만 연한 국가들의 미군 기지가 타격을 입었다. 이것이 사실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인 패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봤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캔맥주 마시고 이런 곳이 이제 미군 기지입니다. 물론 전초 기지가 있고 또 배후 기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좀 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배후에 있는 GCC 국가들. 그동안 중동 지역 기지에 이제 파견간 미군 장병들은 이제 주말 되면은 홍해나 뭐 이제 지중해도 있고 이제 페르시아만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뭐 스킨스쿠버 즐기고 또 뭐 물 밑에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딱 즐기고 오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미사일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고 기지가 이제 반파가 된 거죠. 자, 이 기지들 결국 이 기지들 상당 부분은 이제 버리고 물론 뭐 조금 숨어서 이제 계속 무언가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제 병사들은 호텔로 숨고 또 이제 이런 것을 풍자해서 이렇게 야라가치 외상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뉴욕 타임즈는 이런 현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지금 호텔로 피신을 갖다 참 창피한 노릇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간 선거용도 있습니다. 뭐 트럼프 진영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를 계속 조롱하고 있고 당연히 이란 측도 이런 것을 퍼나르면서 조롱을 할 겁니다. 호텔로 숨어 들어가서 그리고 민간인들을 방패 삼아서 이렇게 무언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그세스 이 친구보다 이제 더 무능한 미국의 국방장관이 있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허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란이 합의를 구걸하고 있다, 휴전을 구걸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합의 휴전을 구걸하고 있는 측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휴전을 절실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중동 지역 기지들 여기 계속 공격이 가지고 이것이
몇 주 더 반복되면 한 2, 3주 더 반복되면은 기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미국이 입을 어떤 명성 패권에 대한 타격,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휴전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은 이 전쟁을 40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리틀 야구단이 원정 플레이 하러 가듯이 소풍 가듯이 갔다가 전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이제 이란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죠. 일단 휴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란 측은 이제 트럼프의 거짓말을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서는 그것을 받아서 올리죠. 그럼 미국 국민들은 야, 트럼프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인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호르무즈의 페르시아만의 어떤 섬입니다. 여기 이제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우리 섬을 지키겠다, 이렇게 인간 사슬 체인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뭐 한국의 이 어리석은 언론들은 이들이 강제 동원되어서 이렇게 뭐 인간 사슬띠를 만들고 뭐 육탄으로 방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겁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조국을 지키겠다, 외적의 침공을 막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란인들도 근원적으로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자, 이 전쟁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이 만들어진다. 그게 이제 바로 이 이란에 적용되는 겁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세를 받는 것, 미국이 전쟁 배상을 하지 않으면은 통행세를 받겠다. 자, 이제 이란의 주장은 일단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불룩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뭐 영해, 이쪽 영해 이제 다 겹치죠. 그래서 이쪽은 이란 영토, 이제 이런 식의 근거를 하는 거죠. 물론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통과할 수 있는 틈은 있습니다. 틈은 있는데 이란은 강제를 했다, 그래서 불법이다. 그런데 이번 전쟁, 즉 이라크부터 이 쿠웨이트 모든 나라들입니다. 이들 모든 나라가 사실상 여기에 이제 이번 공격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공범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란 입장에서는 이들은 이제 전쟁 당사국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경제 제재용으로 이런 것을 가한다, 이렇게 이제 꺼내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 군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물론 외교적인 협상으로 가능합니다. 이때는 이란의 조건을 들어줘야 되죠. 이란이 요구한 손해배상, 이제 전쟁 배상이죠. 이것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계속 틀어지고 이제 받아낼 겁니다. 지금 뭐 200만 불을 요청하고 있는데, 뭐 스웨즈 운하가 뭐 20만에서 70만 달러, 나중에 뭐 가격은 좀 조정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수입을 끌어낼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란이라는 국가, 그리고 이란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극화 시대, 이제 애시스 폼페이오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 뭐 저는 굉장히 잘 썼고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극 체제는 끝났다. 미군 기지들이 다 파괴되고 미국의 안보 공약이 무너졌습니다. 세계 정치에 새로운 판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거대한 원탁이 있고 강국들이 나와서 협상을 합니다. 이제 미국이 단독으로 위에 앉아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지령을 하고 이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미국과 뭐 완벽하게 대등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초강대국이죠. 자, 그런데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 그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올 것인가? 초대받은 사람,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란은 이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수십 년 동안 탁자는 없었다. 오직 왕자만 존재했다. 미국이 세계 질서의 최정상에 홀로 앉아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 아래 서 있었습니다. 종속국이거나 미국의 힘의 표적이 된 적으로. 자, 동등한 전제는 없죠. 그런데 이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그동안 이제 봉봉 대통령은 이제 미국을 믿고 이제 엄청나게 강경한 태도를 취했죠. 중국에 대해서.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 이제 에너지 상황이 심각합니다. 자, 그러자 이 중국과 함께 이제 남중국해 가스전 공동 개발하자. 이것은 원래 중국 측이 제안을 했던 건데 필리핀이 갑자기 이제 이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거죠. 그래서 뭐 중국에 전화를 했다, 이런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자, 이 분명히 왕자는 아직 공석은 아닙니다. 미국이 패권국입니다. 그런데 흔들리고 있다. 이것을 세계가 인정을 하는 거죠. 패권국은 더 이상 위계 질서를 완전히 유지할 수 없다. 자, 저렇게 이제 필리핀 같은 가신국들, 이들이 뒤에서 이제 딴짓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주먹을 날리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역량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패권의 유효성을 상실하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걸프만 군주국들 기지는 이제 맹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안보 우산 허점. 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안보 보장은 유효하지 않다. 물론 미국과 동맹을 뭐 당장은 깬다, 이런 건 아닙니다. 유지를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다면 새로운 이제 다국적 질서에서 누가 이 테이블에 앉을 것인가? 물론 뭐 자리 사이즈는 조금 차이가 있죠. 미국, 중국, 러시아가 조금 작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앉아 있습니다. 핵무기, 경제력, 그리고 세계적인 영향력.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영향면에서 그들은 언제나 이제 어떤 그걸 한 축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극 체제에서는 이들만으로 부족하다. 또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지어널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란이 등장했습니다. 이란은 자리를 요구하거나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싸워서 정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란은 강대국으로서 자격을 입증하고 있다. 자, 강대국은 GDP, 인구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의지, 싸울 수 있는 투지죠. 회복력 그리고 영향력 또한 중요하다. 공격을 견뎌내고 반격할 수 있는가? 후원자 없이 국경 너머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초강대국에 어떤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타격을 가할 수 있는가? 이란은 초강대국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 세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미사일 전력은 인택트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전체에 걸쳐서 대리군 네트워크, 즉 헤즈볼라 그리고 이라크 이제 시아파 민병대, 후티도 그렇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여 7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세계 에너지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물론 뭐 비난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지정학적인 지렛대입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란이 스스로 싸워서 바로 이것을 쟁취한 겁니다. 지역의 초강대국, 그 지역 내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것은 19세기 프로이센과 비교할 수 있다. 인구와 경제 규모는 작았습니다. 그런데 프로이센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당시 유럽 국가들과 이제 패권 경쟁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자, EU 전체. 이들은 경제 강국이고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파리 놀러 가고 싶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죠.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자, 프랑스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은 식민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고 국내 문제가 심각합니다. 독일은 산업력은 강하지만 군사력이 약하죠.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거의 망한 나라나 다름이 없습니다. 유럽의 합치면은 풍부합니다. 그런데 단결력이 부족하고 역량은 있지만 의지가 부족합니다. 분명히 역량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유럽이 어떤 역할을 할까? 여전히 미국의 가신구 정도에 이제 머무른다는 거죠. 스스로의 의지, 주체성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경제 대국이죠. 기술 강국이죠.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의 보호령에 지나지 않는다. 독립적인 주체가 없다. 일본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코미디입니다. 완벽한 이 워싱턴의 그냥 뭐 삽살개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일본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자, 동아시아에서 지역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가? 분명히 일본은 이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민적인 의지, 국가적인 의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사우디니 이런 GCC 국가들. 자, 이들은 많은 이제 자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는 무조건 이제 의존하고 그리고 독립성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죠. 이들은 설계자가 아니라 고객일 뿐이다. 그리고 밑에 터키가 있습니다. 자, 앙카라는 필사적으로 국제 질서에 참여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터키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터키를 보면은 그냥 뱀, 그리고 양치기 소년, 거짓말장이죠.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신뢰성의 부재. 이것 때문에 터키는 이제 국제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변덕스러운 행보라고 여기서 했지만 이것은 사실 배신과 거짓말 기만으로 이 터키 외교는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튀르키예는 이제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다. 너무나 정확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어떠한가? 아프리카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도국가가 없죠. 나이지리아가 사실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인구 대국의 자원 강국이죠. 그러나 이 나이지리아는 사실상 미국과 영국의 어떤 가신국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모습은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서 이제 지도력이 있는 그런 국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브라질은 여전히 외부 세력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질 내부 정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죠.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공작들 여기에 브라질은 쉽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당장 중남미 남미에서 이제 쿠바와 이 베네수엘라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때 브라질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라질은 아직 멀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 가지 이제 동남아시아나 그리고 중국 이렇게 뭐 일본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이 자신의 어떤 국가적인 정체성, 물론 역사적인 전통성 뿌리는 이것은 명확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국가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비전, 이런 것이 사실은 조금 이제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이제 쉽게 흔들리고, 이쪽 기가 얇다고 해야 될 거예요. 미국에 갔다, 뭐 중국에 갔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인도가 있지만 변수다. 인도는 급성장하는 경제, 막강한 군사력, 전략적 위치, 잠재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인도도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국민적인 의지, 국가적인 의지. 뭐 국민들 대부분은 유럽과 이제 미국을 거의 숭배합니다. 자, 그리고 내부에서 국민들은 엄청나게 분열되어 있죠. 이 지배 계급들 여전히 계급 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층민들을 착취하고 북부와 남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인도를 이제 혼란 속에 빠뜨리는 거죠. 물론 인도는 사이즈 때문에 다극화 테이블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중심, 그리고 스스로의 의지를 투사하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 스윙 스테이트로서, 자, 러시아에 붙었다, 중국에 붙었다, 뭐 미국에 붙었다, 이런 하위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요소가 강대국을 만드는 것일까? 이란의 사례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보여준다. 단순히 총합이나 수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회복력, 타격을 견뎌내고 계속 싸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영향력, 국경 너머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그리고 의지, 자치권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경제력, 인구, 군사력은 강대국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진정한 자리는 압박 속에서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정신적인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란은 이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일본과 아랍 국가들은 재력은 있지만 의지가 부족합니다. 터키는 야망은 있지만 신뢰가 부족합니다. 아프리카는 잠재력이 있지만 영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여전히 가입 신청 준비 중이다. 인도는 가입했지만 덩치가 커서 그런 겁니다.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다. 유럽은 회의석상에서 명예로운 자리를 누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 그러나 이런 국가들은 마지못해서 이제 유럽을 존중합니다만 유럽이 진정으로 존중을 받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 질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자율성, 주권국과 주체성,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그리고 이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누가 자리를 원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 회의석상은 차려져 있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누가 그 자리에 서고 누가 마침내 앉게 될지 지켜보고 있다. 끝으로 다시 이란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일단 민족적인 분열, 이 페르시안의 한 60몇 프로, 이들은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를 건설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범투르크족, 이 투르크 아제르족, 그리고 쿠르드족들, 발로치스탄이니, 투르크메니스탄 이쪽 온갖, 그리고 순니 아랍 세력들, 이렇게 다 믹싱이 되어 있죠. 이들이 한 40%가 됩니다. 미국은 샤 왕조를 밀면서 페르시안 중심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수 민족들을 이제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 회교 혁명이 터지고 범인제 이슬람 울타리안에서 이렇게 국가가, 회교 혁명 국가가 만들어졌죠. 자, 이 이후 소수 민족들은 이제 자신들도 이제 포용하는 그런 국가, 우리들의 국가 이란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라크가 침공하니까 소수민족들, 심지어 발루치스탄에 있는 소년병들도 참가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고 결국 이제 지켜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안들은 과거 이제 샤 왕조 때 화려, 늘 가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십몇 년 전이지만, 이제 유럽에 가고 미국에 가고, 그때 이제 오바마 시절에 이렇게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란인들, 부유한 사람들, 페르시안들이 대부분이죠. 이들은 파리에 놀러 가고 또 런던에 있고, 이미 이전에 친척들이 거기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란 영화를 보면은 이제 세퍼레이션인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파리와 테헤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부부가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런 거 보면은 이 페르시안들이 미국과 유럽과 연계된 세력이 뿌리를 받고 있고, 이들은 근원적으로 친미적이고 친유럽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여기서 이 이란은 친미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은 회교 혁명이 되고 이제 이슬람 혁명군이 좀 사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자, 저기에 그레이스 사탄이 있다. 그래서 이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계속 군사화하고 빌드업하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이 테헤란 주민들, 그리고 이란 국민들의 염증을 느끼는 거죠.
왜 경제 개발에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좀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다시 이제 파리도 놀러 가고 런던도 놀러 가고 또 이제 미국도 가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희망이죠. 이 파리를 동경하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을 준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란의 자원을 약탈하고 무모한 전쟁 준비를 한다. 자, 누가 옳았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국가를 파괴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괴멸적인 타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죽어나가죠. 이때 이란인들은 이제 큰 각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저들이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그동안 회유하고 제재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이란이라는 국가를 찢어발기고 자 소수민족 페르시안 찢어대고 끝없이 내전에 빠뜨리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자원은 그들이 이제 약탈해가고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다. 이것을 깨달은 거죠. 자, 그리고 하나로 뭉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뜻은 바꿔 이야기하면은 진정한 이란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페르시안이든 아제리든 이들이 모여서 이란 국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주민들, 테헤란 주민들은 이 폭격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매일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이 정부를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란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상당히 민주화되고 자유의 숨결이 이제 불어넣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승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란 국민들은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자, 이기면서 이란이라는 국가가 보다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깨닫고 있는 거죠. 실제 이란 국민들의 교육 수준은 아주 높습니다. 지금 뭐 제철소가 깨지고 화학 공장이 깨지고 이런 것은 이란이 막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면서 몇 년이 지나면 다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장비로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설비를 도입해서 현대적인 공업 강국이 될 겁니다. 이란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제 이란 국민들, 페르시안들 이들은 원래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재력이 제대로 이제 발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분열, 그 다음에 갈등, 끝없는 폭력의 역사,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외세, 뭐 영국, 오스만 투르크, 뭐 러시아 다 침공해서 이란을 괴롭히고 찢어발기고 그렇겠죠. 그리고 현대에는 미국이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은 정면으로 이들과 이제 싸우기로 결심을 한 거죠. 바로 이 전쟁은 이란의 역사에 있어서 거의 운명적인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겁니다. 미국을 상대로 이기냐 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과 대등하게 싸운다. 그리고 미국에 타격을 간다. 어느 쪽이 더 큰 타격을 입는 피해를 보는가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미국이 원정전을 하기 때문에 이란이 입는 고통이 더 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이겨내고 전쟁을 마무리하면은 이것은 그리고 이제 이란이라는 국채가 유지된다. 이것은 이란의 승리고 승자로서 바로 이 주변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란은 새로운 이란으로 그리고 국민들도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그동안 이제 가지고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어떤 피해의식들, 열등감, 그리고 내부의 어떤 대치, 인종적, 민족적 갈등, 역사적인 것들, 갈등, 폭력의 유산, 이런 것을 떨쳐내고 승자로서, 자, 지역 패권국으로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로 뭉치고 이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란은 이 재건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자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입니다. 뛰어난 브레인을 가지고 있는 공학도들, 이들이 바글바글 하기 때문에 이란의 미래는 굉장히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미 이 덩치 큰 투견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역시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도 함부로 이제 무시무시한 투견을 건드릴 수 없는 게 한쪽 발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란은 앞으로 이제 외세 침공, 뭐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이런 위치에서 다른 나라와 대화하고 협상하고 무역을 하고 교역을 하고 할 겁니다. 한국 분들, 이란의 미래는 엄청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이 전쟁은 끝납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란과 교육을 하면서 상호 간에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죠. 배울 것도 많고 또 우리가 가르쳐 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